확진자 1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12번째 확진자는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에서 지난 19일에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검사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감염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입국하고 13일 동안 보건당국의 감시망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일본에서 머물다 지난달 19일 국내로 입국한 49살 중국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관광 가이드 업무차 일본을 방문했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해 그동안 경기 부천시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일본에 머무르다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건지 지인과 함께 바이러스에 노출된 건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일본은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중국으로 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 환자분의 신고를 받고 이 남성이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13일간 우리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남성은 확진 판정 전인 지난달 24일 대중교통을 타고 수원 팔달구 친척집을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인척 6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2명은 발열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산업 감염포가 용이하다는 부분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기 시작되거든요. 지역사회에 유행이 있을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운영. 보건당국은 12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의 정확한 국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며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불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만 해도 3,000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 50명은 아예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본인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확진자들의 동선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다니신 곳과도 잘 맞춰보시죠. 김초롱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2,991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국인 50여 명은 연락 두절입니다. 한 번도 통화가 안 된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 내국인이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수는 1,3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숫자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5번째 확진자는 지난 26일 기침이 시작된 상태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성동구에선 역술인을 만났고 강남구에선 웨딩숍에도 1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마스크는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계셨어요. 그쪽 지역으로 출장 갔다 왔다고 하셔가지고 방역을 다 받았고 상담하신 저희 직원이 음성 판정 받았고 6번째 확진자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6번째 확진자가 다닌 교회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독 작업을 마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5번째 확진자 접촉자 29명 중 1명이, 6번째 확진자는 25명 중 2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465명의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점, 또 확진자들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2차, 3차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5번째 확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요? 네, 이 5번째 확진자 지난달 25일에 성신여대 CGV에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봤던 그 남성입니다. 네. 영화관은 현재 임시 폐쇄가 됐는데요.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에서 버스를 타고 중랑구 미용실로 이동을 했고요. 인근에서 슈퍼마켓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중랑구 음식점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 웨딩숍 YG 웨딩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확한 동선을 밝히지 않아서 네. 지하철 최단 거리를 찾아봤는데요. 면목역에서 7호선을 타면 웨딩숍 인근 청담역까지 8정거장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입니다. 퇴근 시간이었고요. 네. 중랑구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대책본부는 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29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면 대 면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같이 탄 사람까지 합하면 접촉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 6번째 확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네, 6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2일에 친구인 3번째 확진자와 강남 한일관에서 밥을 먹은 뒤에 2차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염 증상이 나타났던 지난 일요일에 네.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새벽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3차례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네. 교회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결국에는 6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교사로 있던 충남 태안 어린이집도 휴원을 했거든요. 지금 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감염된 가족은 6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인 딸과 사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딸과 사위가 설 연휴인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6번째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입니다.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인 8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네. 이틀 뒤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달 10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이라고 해도 잠복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를 키우지만 엄마들이 정말 걱정이 많거든요. 일단 어린이집은 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6번째 확진자의 딸이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예. 이 기간에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들이 29명이라고 하는데 네. 잠복기 때까지는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요.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확진자, 또 6번째 확진자는 밥을 먹을 때 개인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염이 됐죠? 네, 이게 먼저 이제 당일 메뉴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불고기 드셨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 공깃밥 드셨고, 당면 사리, 그다음에 만두 사리, 통 드신 게 10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데 네. 3번째 확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고기는 식당 종업원이 국자로 퍼서 개인 따로 그릇에 먹었고, 담아줬고 예, 반찬은 개개인마다 따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때 먹은 만두사리가 문제였을 가능성, 이걸 제기했는데요. 네. 6번째 확진자가 준 만두를 내 젓가락으로 다시 돌려주기는 했다. 침 때문에 감염이 됐을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3번째 확진자가 젓가락에 묻어있던 침이 만두에 묻었고 그 만두를 먹은 6번째 환자가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금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정부도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침 몇 방울로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1339번으로 전화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